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봅니다, 여러분. 자, 재산세 과세대상인데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 부과되느냐 먼저 보시면 재산세는요 하나하나 다 체크죠.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재산세 대상은 5가지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인데요. 두 번째 줄 봅니다. 이 경우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실질 과세는 즉상 당연한 얘기죠.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대상 5가지는 우리가 꼭 반드시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데 토지, 건축물, 주택,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차량 같은 거 슬쩍 집어넣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5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토지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입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합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한 척한 다음에 준공인가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도 포함입니다. 실질과세는 즉상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하니까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포함해서 대상이 됩니다. 또 근데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얘기냐? 우리가 재산세에서 주택과 상가의 과세 입장을 아셔야 되는데요. 주택 그러면 세대원들이 독립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로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우리가 주택이라고 합니다. 주택에 대해서는요, 공시 가격을 평가할 때도 주택과 일정 면적까지 토지 가격을 하나로 통합해서 평가합니다. 공시 가격. 그래서 우리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 주택 가격에는 부속 토지 가격도 포함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과세할 때도 통합 과세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주택분 재산세 보세요. 주택은 건물과 일정 면적까지 토지를 하나로 해서 일정 면적까지 부속 토지를 하나로 해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니까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기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서 토지에서 제외하고 어디서 과세한다고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니까 주택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우리가 상가에 대한 과세 입장을 한번 볼게요. 상가 그러면 건물과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상가는 공시가격 평가할 때 상가 건물 부분만 따로 공시가격을 따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개별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상가 토지는 토지 가격만 또 따로 공시가격을 따로 평가합니다. 과세할 때도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요 따로따로 개별 과세합니다. 상가의 건물 부분은 건축물분, 즉 건물분,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 상가 토지는 따로 개별 과세합니다.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따로 이렇게 과세하고요. 그래서 자 과세 입장을 보니까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항상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고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하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항상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건축물 있잖아요. 자,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취득세와 범위가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취득세에서 건축물 그러면 건물뿐만 아니라 자,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도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저시설, 그래서 골프 연습장,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은요 취득세 대상도 되지만 재산세 대상도 됩니다, 여러분. 자, 시설물 포함이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당연히 포함입니다. 실질과세는 즉상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하고요. 별장이요,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인데 별장도 고율의 세율을 정한다는 것 뿐이지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 포함해서 과세가 됩니다. 선박과 항공기는요 그냥 제목만 아시면 돼요. 무리를 떠다니는 배면 다 대상이 되고요. 항공기 사람이 탑승해서 항공에 사용하는 거면 다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재산세 대상 5가지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208페이지 교재를 보겠습니다. 토지 봅니다.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여기요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고 다만 밑줄입니다. 주택의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건축물 봅니다. 건축물이란 건축복종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나왔다. 항상 뭘 떠올려요?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 레저시설, 골프연습장. 항상 떠올리라고 그랬죠? 골프연습장 같은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거시설, 저반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 대상이 됩니다. 그 네 번째 줄에 중간에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과세하고 공부상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이나 자 밑줄입니다.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도 어떻게 한다? 대상이 되고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므로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죠?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209페이지 건축물 범위가 쭉 나오는데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쭉 나옵니다. 건축법상의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요. 2번에 보니까 토지에 정착하거나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범위가 레저시설 밑줄 그리고 골프 연습장 밑줄이요. 수영장, 스케이트장, 자, 골프 연습장,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타석 이상의 이런 골프 연습장도 취득세 대상도 되지만 재산세 대상도 됩니다. 나머지 시설물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는 거고 내려와서 3번 주택입니다. 의여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데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즉 주택은 건축물이나 토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의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주택분 재산세 과세요. 동그라미 1번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 동그라미 2번 주택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러면 밑줄입니다. 바닥 면적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 토지 봅니다. 7배로 바꾼 적도 있고 20배로 바꾼 적도 있고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었고 자 10배까지 부속 토지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세 취득세에서 이런 거 배웠어요. 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에 부속 토지 경계 불분명하다. 바닥 면적 몇 배까지? 10배까지 부속 토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경계 불분명하다. 바닥 면적 무조건 몇 배? 10배까지 부속 토지를 봅니다. 시험에서 뭐 도시적은 5배, 도시적 밖은 10배 이러면 틀려요. 나중에 양도소득세하고 헷갈리라고 그렇게 내는데 지방세 무조건 몇 배? 10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10페이지로 갑니다. 다가구 주택이 나오네요. 다가구 주택. 자, 여러분 다가구 주택은요.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밑줄 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공법에서 다가구 주택 벌써 넘어왔네. 다가구 주택 배우잖아요. 여러분 공법에서 다가구 주택 배우는데 공법에서 자, 주택법상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이에요. 자, 그리고 재산세도 주인 한 사람한테 거기서 날라와요. 자, 근데 뭘 판단할 때 지방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뭐 판단할 때 어떤 걸 판단할 때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요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봐서 뭘 판단해요.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진짜 이거 옳은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고요. 이걸 바꾼다 그러면 뻔하지 뭐. 다가구 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바꾸겠죠? 봅니다. 이 경우 그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 토지로 보고요. 하여튼 첫 번째 줄 쫙 밑줄이었고 양가로 4번 겸용주택입니다.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의 겸용주택은 자, 이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의 겸용주택을 주택으로 볼지 상가로 볼지에 따라서 재산세 부과가 달라지므로 판정의 의미가 있는데 겸용주택 판정은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건 있잖아요. 그건 겸용주택이 아니에요. 주상복합 아파트는 뭐 1층부터 뭐 7층까지 뭐 10층까지는 상가고 그 이후에 한 뭐 15층, 20층은 주택이고 아파트고 그런 것들은 아파트는 아파트고 상가는 상가지 그건 겸용주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겸용주택 그러면 상가주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이요. 1동의 건물이요. 사각형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건데 1동의 건물 여러분들 1동의 건물 한 개 동이 겸용주택일 때 있죠. 1동 건물. 자, 1동 건물에다가 여러분이 건물 1동의 건물 거기다가 사각형을 하시든 뭐 형광펜을 하시든 이렇게 건물 한 개 동이 겸용주택입니다. 그럴 때 얘기입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요. 1동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밑줄이요.
이 경우 건물의 부속 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해서 주택의 부속 토지와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구분한다. 어떤 얘기냐? 여러분 보세요. 일동 건물은 지금 보니까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대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주거 부분만 주택인데, 자, 예를 들어서 건물 한 개 동이 있습니다. 일동 건물이요. 건물 한 개 동이 겸용주택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상가주택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 한 개 동이, 한 개 동 전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층은 상가, 자, 그 다음에 2층과 3층은 주거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이죠. 얘를 주택으로 보면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세율도 주택에 대한 세율이 정되겠고요. 근데 상가로 보면 건물과 토지를 구분해서 각각 평가하고 각각 과세합니다. 세율도 다르고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건데,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주거 면적이 예를 들어서 60%, 상가 면적이 40%예요. 이럴 때 어떻게 판정하냐 그러면, 자, 건물 한 개 동이 주거와 주거 이외 겸용주택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거부만 주택이래요. 그러니까 60% 면적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 나머지 40%는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 그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하냐고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해서 60%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 과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0%는 상가 토지로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시험에서 바꾼다 뻔하지.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 면적이 주거 이외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X입니다. 나중에 양도소득세하고 헷갈리라고 그렇게 나와요. 주거 면적이 크더라도 보다 주거부만 주택입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동그라미 2번입니다. 1구의 건물 사각형합니다. 그래서 1구의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 봅니다. 지금 겸용주택을 보고 있는데요. 1동의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와 1구, 독립하여 구획이 된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 자, 사각형을 만들어 놓고요. 독립하여 구획이 된 1구, 자, 독립하여 구획이 된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이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1구 건물은 이렇게 합니다. 자, 그 교재를 봐야 되겠네. 1구 건물. 교재 1구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밑줄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된 면적이 전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주택으로 본다. 밑줄짝이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1구 건물은 어떤 거냐. 방 하나가 1구 건물이 될 수 있고, 1구라는 것은 독립하여 구획이 된, 나눠진, 구획이 된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 하나가 1구 건물이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한 개 층 전체가, 건물 한 개 층 전체가 독립하여 구획이 되어 있으면 1구 건물이 될 수도 있고요. 한 개 층을 만약에 101호와 102호로 구분했습니다. 출입문 별도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 101호와 102호가 각각 독립하여 구획이 된 1구 건물이 됩니다. 각각 1구 건물이 돼요. 자, 그랬을 때 102호가 절반 면적은 딱 50% 면적은, 자, 요걸 딱 절반 면적은 주거용 면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딱 50% 면적은 주거 면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딱 50% 면적은 이걸 또 상가 면적으로 사용해요. 그러면 이 102호는 도대체 주택이냐 상가냐,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럴 때 금방 봤어요. 주거용 사용 면적, 1구 건물은 주거용 사용 면적이요. 주거용 사용 면적이 100분의 50. 자, 50% 이상이면, 100분의 50% 이상이면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전부, 이것은 1구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주택으로 봅니다. 전부 주택으로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02호는 주택이에요, 상가예요? 이거 지금 102호는 주택이에요, 상가예요? 주거용 사용 면적이 50%만 돼도 뭐라고요? 주택입니다, 얘는. 자, 그렇죠. 주택이죠. 만약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이건 참고적으로 보세요. 만약에 그럼 이번에는, 자, 40%만 주거 면적이고, 60%는 상가 면적이에요. 자, 그러면 요건 이 1구 건물은 101호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이때는 주거용 생면적이 50%안 되면 그냥 주거분만 주택으로 봐요. 40%는 주택으로, 60%는 상가로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주거용 생면적이 50% 이상이면 뭐라고요? 전부 주택이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요. 1구 건물 겸용주택 나오면 항상 50%를 기억해요.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주택, 50%안 되면 주거만 주택입니다. 근데 이걸 뒤바꿔요.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X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거용 사용면적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입니다. 1동 건물은 주거부만 주택이고 주택이 크더라도 1구 건물은 항상 50%, 주거용 사용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1동 건물은 취득세하고 같이 묶어서 나중에 외우는데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 이러면서 외워요 나중에. 자, 여러분들 내가 혼자 하고 있으니까 괜히 아유 뭐 참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할 거예요 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외울 거고 지금은 그냥 이 겸용주택이 뭔지를 이해하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1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와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로 나눠서 이렇게 판정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흐름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흐름을 보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눈에 익혀두시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계속 정확하게 구별해서 외울 수 있도록 계속 도와드려요. 서로 뒤바꾸는 거 중요합니다. 1동 건물은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분만 주택이고 자 1구 건물은 항상 50% 기억하고요. 자 그러면 됐고요. 표에 그런 내용 나와 있고 4번 선박 항공기는 그냥 제목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재산세 예상은 5가지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211페이지 봅니다. 중요 기출문제를 보니까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재산세 대상이 되면은 O 아니면 X를 외치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항공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들어가 있죠? 예. O. 니은번 시가 순액이 1억 원인 비업무용 선박, 자가용 선박. 자, 고급 선박이든 아닌 선박이든 자, 선박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선박 대상입니다. 어떤 선박이든 고급 주택이요. 고급 주택이든 아닌 주택이든 주택은 대상이 됩니다. 카지노에 사용되는 건축물. 건축물이면 카지노에 사용하든 호프집에 사용하든 건축물은 대상이 됩니다. 시설물 포함해서. 과수원이요. 농지든 아니든 토지는 대상이 됩니다. 토지. 농지든 아니든 토지 대상이고. 차량 아닙니다. 골프용권 아닙니다. 기계장비 아닙니다. 광어권 아닙니다. 근데 얘네도 어디서 많이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취득세 대상에서 차량, 기계장비, 강화권, 어업권, 골프용권 이런 것들, 회원권 이런 것들은 취득세 대상이지만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치읍번, 법령에 의해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 자, 건축물에는 아까 건축법상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뭐요?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골프연습장 같은 레저시설 같은 시설물 아까 봤잖아요. 이런 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문제를 보니까 대상이 재산세 대상이 되는 게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번까지 5가지에다가 치읍번, 골프연습장, 신고된 골프연습장까지 해가지고 6가지네요. 근데 19회 시험 때 옛날에 이 공부를 잘하는 수험생일수록 이 문제를 보고서 당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니까 골라놓은 것은 5개를 골라놨는데 여기서는 6개지만 보기를 보니까 4개씩 짝져져 있죠.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막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요, 이 문제는 재산세 과세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을 고르는 문제지, 그러니까 아닌 거 들어있는 거 탈락시키고 대상이 되는 거 6개 중에서 대상이 되는 것으로만 짝져진 것을 고르는 문제지 모두 고른 것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분명히 강의하면서 어제도 강의한 곳에서 내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모두 고르는 게 아니라 옳게 묶인 거로만 짝져진 거.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5번에 뭐 4번에 돼 있어서 골치 아플 건데 1번에 딱 돼 있어서 1번이 정답인데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모두 고른 것을 모두 대상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또 질문이 왔어요. 골프 연습장은 시설물이어서 제외된 건가요? 하면서 재산세에서는 골프 연습장은 시설물이어서 여기 대상에서 없는 건가요?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아니고 대상 맞는데 어떻든 간에 옳게 묶인 것으로만 해서 1번이 정답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02번 과세대상 토지 구분 별표시 큼지막하게 2개 하시고 오늘은 토지용 구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깊은 내용들은 하지 않습니다. 이건 심화 과정에서 우리가 삼설 과정에서 할 거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토지 구분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모든 토지를 유형을 나누느냐, 그 유형 나누는 요거만 좀 그 어떤 기준에서 나누는지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를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우고 토지용 구분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자,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어떻게 부과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그 바탕에는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가 그 바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땅덩어리 잡고 인구 많은 나라에서는 토지는 이게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에 입각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여러 가지 것들 뭐 정책을 펴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웁니다. 국계법에서 보면 토지를 이용할 때는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땅이라고 지멋대로 이용하면 안 된다. 또 토지를 이용할 때는 효율성 있게 효율적으로 이용해라. 땅덩어리 잡고 인구 많은 나라니까. 또 잘 이용한 다음에 자손만대 물려줘야죠. 자연환경 보존에 유의하면서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요. 우리 세법에서 이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 이걸 바탕으로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입니다. 모든 토지인데,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나눕니다. 그래서 생산과 관련한 생산 관련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또 생산된 것을 소비자들에게 유통시켜주는 유통 상업적 목적의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유통 상업적 목적의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 또 나대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땅, 나대지, 또 잡종지 같은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사치성 재산 토지 이용 모습이 있습니다. 사치성 재산의 토지 이용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치성 재산 그러면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를 말합니다. 이런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요, 토지 이용 모습도 이렇게 나누는데, 생산과 관련한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 이용 모습은 어떤 게 있냐면, 생산 관련 토지로서 자, 농지요, 농지, 그 다음에 목장용지, 그 다음에 예외적인 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임야에다가 꼭 표시를 했는데, 별 표시를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어디 시골에 임야를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그 임야는 전부 다 나대지 잡종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 기사 보니까, 뉴스 보니까 그 성남 그 금토동이라고 거기 저 청계산 자락 그 산 거기에 임야를 갖다가 기익부동산들이 엄청 달라붙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냥 다 쪼개기 해가지고 임야들을 엄청 그 팔았던데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기사에 한번 나왔던데, 그 진짜 돈 될 만한 땅이면 우리한테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지. 그걸 왜 팔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돈 될 만한 거면. 그래서 이제 근데 물론 거기에 나중에 이제 그런데 중개사 합격하셔가지고 그런데 근무하실 분도 계시고, 또 그런데 또 근무하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제가 항상 그 주부 수강생분들한테, 진짜 저는 뭐 다른 건 안 해봤고 막 좀 이렇게 뭔가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무조건 중개사 처음에 이렇게 동네에서 아파트라든가 그 다음에 그 상가 뭐 그런 쪽 관련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라고 하지, 뭐 저 그런데 막 이렇게 뭐 가겠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 가급적이면 저는 그런데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 인생의 또 쓴맛을 잘못하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급적이면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떤 간에 뭐 그런데 하실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뭐 제가 그래서 우리 부동산은 내가 뭐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어떤 건 그렇습니다. 그 임야요, 그런 임야는 다 뭐라고요? 어느 형의 토지로 가서 한다고? 임야는 나대지 잡종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데 있는 임야든 저런 시골에 있는 임야든 임야를 소유하고 계시면 다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해요, 임야는. 근데 제가 여기 꼭 표시한 임야는요, 요 꼭 표시한 임야는 공익 목적의 일정한 법에 열거되어 있는 공익 목적의 일정한 임야들만, 여기 농지 목장과 함께 했죠. 산림보 육성 등을 위한 일정한 임야만 농지 목장과 함께 낮은 세율 정해요. 0.07%의 낮은 세율 정합니다. 그 다음에 공장 용지 같은 것도 보세요. 이런 것들은 지금 보니까 토지 이용 모습이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고
사회적인 기여도와 효용 가치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낮은 세율 적용하는데 다만 공장은 자연환경은 좀 해치면서 이용하니까 농지 목장보다는 세율이 조금 높아요. 0.2%로. 어떻든 간에 얘네들은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했어요.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저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저율 분리대상 토지로. 그래서 따로 얘네들만 분리해서 과세합니다. 농지, 목장, 예외적임이야 공장 용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구분한다고요? 저율 분리대상 토지로 구분해서 과세하고,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 이용 모습은요, 어떤 게 있냐면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요.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요, 상가 토지 같은 것들은 별도로 얘네들을 모아요. 그래서 별도로 모아서요, 동일한 시군 구간을 구역 내 토지를 얘네들 유형끼리 소유자별로 상가 토지 같은 것들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 같은 이런 것들은 짬뽕이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네들을 모아서 합산하는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합산한다는 것은 지금 보세요. 이 합산한다는 것은 자, 별도는 별도끼리 같은 상가 토지, 같은 유형끼리, 또는 종합은 종합끼리, 아이고 여기다 했네.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해서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쇄력 성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에? 같은 유형끼리 당연히 시군관할 구형된 토지를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런 얘기고. 근데 여러분, 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있잖아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얘는 자, 나대지 잡종지만 종합이 아니라 여기 분리과세 대상 토지나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되냐면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적법에서 28개 토지 지목이 있는데 1번부터 27번까지 지목에 속하지 않으면 나머지 다 뭐가 되고 전부 다 28번 잡종지 되고, 잘 모르면 잡종지 찍어라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자, 나대지 잡종지와 함께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또 사치성 재산 토지, 고불악장 골프장 토지는 토지 이용 모습이 자,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사회적인 어떤 효용 가치가 있거나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고불악장 골프장 토지는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는 토지 이용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고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는 근데 보니까요, 분리대상 토지는 뭐하모로요? 이렇게 고율로 또는 저율로 이렇게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 또는 고율로 분리과세하고요. 그러면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크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분리대상 토지는 또 뭐하모로? 저율 분리와 고율 분리로 분리과세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기본이니까 배웁니다.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야 공장 용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저율 분리 대상 토지로. 상가,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구분해?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나대지 잡종지나 분리나 별도에 속하는 나머지 토지는 뭐로?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불악장 골프장 토지는 뭐로?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 과세한다는 거. 요걸 딱 틀을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 틀을 잡으면 되는데, 근데 시험 문제가요, 다음 중 분리 대상 토지인 것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인 것은 종합 합산 대상 토지인 것은 나오는데, 이게 전부 얼마나 좋겠어요. 공부 끝이지. 근데 엄청난 예외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차차 이제 어떻게 구분하는지, 토지용 구분 어떻게 푸는지, 뭐 위치 따지고 면적 따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푸는 방법을 다 나중에 알려드립니다. 심화 과정부터 3, 4월, 5, 6월에 걸쳐서 토지용 구분 자세히 다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만 딱 아시면 돼요. 이렇게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용을 나눈다는 거, 이것만 아시면 되고요.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니까 211페이지 과세상 토지 구분에서 의 및 토지 구분, 의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상은 종합합산 대상, 별도 합산 대상 및 분리 대상으로 구분한다. 그 이유는 토지 성격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기 위한 것이다.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212페이지부터 이제 이 토지용 구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3, 4월, 5, 6월에 걸쳐서 배워나가요. 지금은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뒤에 공부하는 데 시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요, 230페이지까지 쭉 넘어갑니다. 230페이지요. 잘 넘어갔죠? 네. 자, 눈길 주지 말고 과감하게 넘겨요, 여러분들. 230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세 번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할 것도 많은데 과감하게 넘기시고 230페이지입니다. 나중에 다 할 거니까요. 230페이지 03번에 납세무자입니다. 별표 3개 합니다.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올해 제가? 별표 3개 하시고 재산세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요. 재산세 납세무자는 보세요. 원칙적으로 기본서를 봅니다. 원칙적인 납세무자, 일반적인 경우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 사실상 소유자.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밑줄입니다. 납기 개시일 현재 그러면 틀려요. 재산세는 항상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뭘 판단합니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밑줄입니다.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를 무과했다. 사실상 소유하는 자 밑줄이요. 실질 과세원 측상이요.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돼요. 등기 안 됐어도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면 재산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시험에서는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이다. X입니다.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는 공부상 소유자라는 얘기잖아요. 아니고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등기와 무관하게.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공유재산의 경우 지분권자. 공유재산의 경우는 민법에서 배우다시피 공유는 공동소유의 줄임말이고 공유자들 상호간에 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민법에 배워요. 공유재산의 경우는 밑줄입니다.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가로도 밑줄입니다.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밑줄 짝이요. 자, 그럼 어떤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자, 공유재산의 경우에 재산세 납세무자는 지분권자 그랬는데요.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만 제가 좀 지울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합니다. 공동 소유하는데 갑 지분이 60%, 을 지분이 40%입니다. 재산세 납세무자는 갑과 을 중에서 누가 된다는 얘기예요? 갑과 을 중에 누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누가 납세무자예요? 갑과 을 중에서. 둘 다죠, 여러분들? 자, 재산세 납세무자는 자, 지분이 크든 작든 그 지분권자 각자가 납세무자가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바꾼다 뻔하지 뭐. 공유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무자는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X입니다. 왜 이런 게 헷갈리냐면 이제 다른 양도소득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다른 세목에서는 또 나중에 임대소득세에서는 이제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하고 헷갈리라고 이제 자, 공유재산의 경우 재산세는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아닙니다.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요. 공유재산인데요. 지분에 표시가 없어요. 그럴 때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이 지분권자 각자가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좌우지간 공유재산의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구다? 지분권자입니다.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돼요. 또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냐? 공유재산의 경우에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에서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땡. 공유자 중에서 최연장자로 한다.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최연장자로 한다. 아닙니다.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교재 봅니다. 3번입니다. 230페이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밑줄 짝이고 시가 표준액 비율에다가 여러분이요 면적 비율 X 해놓으세요. 돼지꼬리 땡야에서 시가 표준액 비율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야에서 면적 비율 X입니다. 면적 비율 아니에요. 면적별로 나누어서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럼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 어떤 얘기냐? 주택이 있어요. 근데 주택이 있는데 주택에 이쪽으로. 자,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릅니다. 주택 소유자는 갑이고 토지 소유자는 을이에요. 이랬을 때 이 주택에 대해서요. 다음 주에 배우는데 다음 주는 휴강이구나. 그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제가 이렇게 말하다 보면 항상 다음 주가 돼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배울게요. 이렇게 했더니 또 어떤 곳에서는 수강생님이 설날 수업하시나요? 막 이렇게 또 질문하고 그런 분들 계시는데 알아서 그냥 세 개 들어야지. 꼭 말 한마디 그냥 딱 나가면 그냥 그거를 그냥 그래서 다음 주는 저기고 그 다음에 할 건데
주택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세액을 계산해요.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세액을 계산했어요. 그럼 나온 이 세액에 대해서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누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것이냐, 갑과 을 중에서.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냐면요. 주택은 원래 공시가격 평가할 때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잖아요. 통합해서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평가하는데, 다만 이때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는 산출한 세액에 대해서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시가순액을 각각 구해봐요. 그랬더니 이 시가순액 비율이 6대4의 비율이잖아요. 그럼 요 나온 세액에 대해서 60%는 토지 소유자 갑이, 60만 원은, 40%는 주택 소유자 갑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뻔해요. 이건 여기밖에 바꿀 게 없어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산수세액을 건물과 부속 토지 면적 비율로 나누어서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이렇게 바꿔요. 아니고보다 시가순액 비율로 나눕니다. 이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31페이지 의제 납세의무자요. 자, 위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에 언급한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일련제 다음의 언어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 그래서 원칙은 재산세는 사실상 소유하는 자잖아요. 실질 과세원칙상. 근데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지 한번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쭉.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라고 본다. 밑줄 쫙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쪽 한번 와서 보실래요? 네. 자, 어떤 얘기냐면 이쪽 와서 한번 봅니다. 재산세요.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실질 과세원칙상 사실상 소유하는 자예요. 공부상 소유자 아니고. 근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첫 번째가 지금 이거예요. 권리 변동 등이 있는데, 이걸로 괜히 왔네. 자, 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쓸 때가 칸이 모자라요. 자, 저쪽으로 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기초민과정 때 소개해드린 건데 여기를 지워도 될까요, 여러분들? 여기를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적어드리니까요, 이거는. 자, 다음 순환에. 자, 여기 보시면 다시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인데 예외적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요.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권리 변동 등이 있는데 지금 읽은 게 이거예요.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이 있는데 그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는 지금 공부상 소유자가 된다나요. 자, 그래서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과세권자가 알 수 없을 때, 이런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합니다. 매매하는데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매수인 을이 2021년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같은 연도 6월 20일 날 등기를 했습니다. 을명의로. 이랬을 때 당연도 2021년도 재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도인 갑입니까? 매수인 을입니까? 네? 갑이에요, 을이에요? 자, 여러분 답이 엇갈렸는데 갑론을박으로 또 흘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항상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누구냐면요, 공부상으로는 매도인 갑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자, 근데 6월 20일 등기됐니까 6월 1일 현재 근데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누구예요? 매수인 을이지. 5월 30일 날 잔금 치렀으니까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받고 열세 받고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 매수인 을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 을입니다. 자, 이럴 때 당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라고 그랬잖아요. 금방. 예?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예요. 매수인 의리 납세의무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전제로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배우겠지만 다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과세 이런 경우에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이 공부상 소유자가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그러니까 6월 10일까지요. 이런 권리 변동 사실을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군수한테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고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공무원이 딱 보니까 아직 등기는 안 됐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잔금이 5월 30일에 치렀네.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누구예요? 매수인 의리네. 그래서 매수인 의리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자, 이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근데 자, 요번에는요. 이런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으면 공무상 소유자가 신고해 주게 되는데 이런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과세권자는 언제 잔금추 이런 거 모르잖아요. 자, 봅니다. 권리 변동 등이 있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잔금 언제 치른 거 몰라. 그랬을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이 권리 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 권리 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이다. 그래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아니에요. 신고를 해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있으면 사실상 소유자고 신고를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으면 누구고? 공부상 소유자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온 적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시험에 또 최근에 나왔던 것이 권리 변동 등인 경우에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이다. 이렇게 바꾼 적도 있고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이거 초점이 없이 나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종중재산의 경우도 또 있어요. 종중재산인데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을 때 이 종중소임을 신고 안 했을 때 이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교재를 보니까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임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쫙 밑줄이고 당연하죠 여러분들.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종중소임을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요. 지금 종중소임을 신고 안 하면 과세권자가 이게 종중재산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 법령의 반대속으로 종중소임을 신고하면 누구고? 종중이 되겠고요. 이런 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232페이지 7번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7번만 볼게요. 232페이지 7번이요. 다른 것들 납세의무자 다 중요하지만 오늘 제일 기본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만 먼저 봅니다. 7번이요.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요. 신탁법 중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는 위탁자 밑줄이고 이게 수탁자였었는데 작년까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누가 납세의무자냐? 수탁자였어요. 근데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제 신탁재산은 올해 재산세부터는 누가 납세의무자냐? 위탁자예요. 시험에 나옵니다. 무조건. 근데 나오는데 무조건 나올 건데 전국의 강의 들은 수험생 다 맞춥니다. 왜냐고요? 강의하는 분 누구나 다 이거 신탁재산 올해 개정이 돼서 수탁자였다가 위탁자로 바뀌었다. 중요하다. 누구나 다 강조할 거기 때문에 전국의 강의 들은 수험생 다 맞추는데 혼자만 들지 말고 자, 신탁재산 누가 납세의무자입니까 여러분? 예? 신탁재산 누가 납세의무자? 위탁자입니다. 수탁자로 바꿔내겠죠? 바꿔내면 수탁자로 바꿔내지 아니고 위탁자라는 거. 그 다음에 가로는 생략하고요. 네 번째 줄,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을 본다음에 줄여. 자, 그래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누가 납세의무자냐? 위탁자. 이것만 딱 알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납세의무자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과세표준과 세율부터 해서 납세 절차 이런 거 다 보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까지 다음 시간에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합니다. 자, 집에 가시려고 여러분들? 빠르게 복습은 한번 하고 가야죠, 여러분들. 자, 오늘 배운 것을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취득세요.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취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인데 근데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느냐?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에 신고납부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도 언제까지? 60일에 신고납부합니다.
자,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신고 납부기 한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가 중요한데 허가 전에 대금을 완납했다 그러면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입니다. 이거 대금 완납일로부터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아니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는데 허가 전에 대금이 완납됐다. 자, 그러면 언제라고요?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자 6개월이라는 거. 외국에 주소를 두면 몇 개월?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 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취득세요. 추가 신고 납부요.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자, 뭘 확인해요? 60일. 30일 아닙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일 때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한 금액 제외 확인하고 보통 징수의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합니다. 기산점만 달라진 거죠. 그래서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다 확인합니다. 세 개 포인트를. 그 다음에 취득세요. 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냐고요? 그 신고 납부 기한 내에서 언제까지? 등기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입니다. 이거 등기한 후, 접수한 후 아닙니다. 접수한 날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문제 봤었고 아까 취득세 가산세 봅니다.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그러니까 취득일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어떤 죄를 받아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부터는 과세권, 얘가 신고 납부 안 했으니까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가지고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요 가산세를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 발부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가산세부터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가산세고 합해가지고 징수하니까. 근데 이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납부기 한 내 미납부했습니다.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자, 이런 얘기에 취득세 여러분요. 자, 이 신고기한 취득일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불성 실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어떻게 40, 20, 10% 깔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원가산세, 종전 납부불성 실가산세 1일 0.02%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을 때 매각까지 했어.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 몇 프로? 80% 중과산세입니다. 다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자,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아요. 중요한 물건 아니니까. 근데 회원권, 골프회원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아니지만 중과산세 제외에서 제외는 뭐다? 포함. 그래서 중과산세 제외하는 것에서 제외하니까 회원권 애들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아니지만 취득 후 신고하정 매각하면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또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과 함께 간주 취득이요. 지목 변경 또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은 자기를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 안 되니까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한번 추가적으로 좀 들어놓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요. 자,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 법인은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다. 몇 프로 가산세? 10% 가산세 정도입니다.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하면 10% 가산세. 그 다음에 등기등록 관소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 불이익을 발견하면 다음 달 언제까지? 10일까지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고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키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본 건데요. 자, 국가나 지자체 투자기관 이런 애들이 매각을 했을 때는 매각일부터 며칠 내? 30일. 요거만 30일이라고 했어요. 다른 건 다 60일이잖아요. 지금 취득세는. 며칠 나오면 무조건 며칠 60일인데 요거만 30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주게 돼 있다. 국가 지자체는 헷갈릴 리가 없으니까 30일. 종전 규정 안 바뀌었습니다. 자,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얼마요? 50만 원 이하 부과하지 않습니다. 50만 원이면 과세 안 해요. 취득가액이 산출세가 아니에요. 자, 근데 사람들이 이 규정만 있으면 잔머리 굴려서 야금야금 50만 원짜리씩 계약서 이만큼 쓸까봐 이렇게 이런 규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토지건축물 취득 1년 내 인접한 토지건축물 취득하면 이걸 하나의 취득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면세점 판단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농특세 지방교육은 아까 글 제가 읽어드렸고요,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봅니다. 얘는 과세 주체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특별시광역시에서는 도가 있는 곳은 도. 자, 그 다음에 행위세고 유통과정에서 부과세고. 자, 수수료적 성격의 주소이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소액징수 면적 규정이 없고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6,000원 받는다. 6,000원 미만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명의자과세는 적용됩니다. 등기등록이라는 형식가 줄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보시면 등록면허세는 자 보세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은 등록에서 제외하는데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었죠.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포함되는 것들 한번 눈에 익혀두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있잖아요. 형식주의 명의자과세는 적용됩니다. 하여튼 얘는 실권리자 합법성이나 정당성 여부 상관없이 외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등록이 되면 그 명의자에게 부과한다는 거. 이게 형식주의 명의자과세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자,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입니다. 외관상 등기권리자를 말합니다. 사실상 등기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고요. 등록면허세 자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설정 등기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고? 설정자. 이것만 알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설정 등기권자. 말소 등기는 설정자가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과세표준은 신고 납부하니까 납세무자 결정해요. 결정적인 차이점.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납세무자가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시가순액이 되는데 신고했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순액보다 낮게 신고되면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지자상이 모수과표 결정에 시가순액으로. 또 언제나 항상 시가순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객관적 취득 머리글자를 따서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을 때 등록면허세는 뭘 과세표현한다?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현한다. 변경 전의 가액 아니에요. 자, 이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등록일 연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하고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 등록면허세는 뭘 과세표현하느냐가 중요한데 부동산 가액을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애들이 그러냐? 소, 가, 지 없는 애들이 꼭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뭘로요? 부동산 가액으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등기. 물론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뿐만 아니라 채권 금액도 과세표준이 되고요. 이런 것들. 자, 채권 금액이 과세표준되는 것들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요. 이런 애들은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 봐 못 받을 때 하는 것들이니까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자, 그래서 소가지 없는 애들하고 함께 꼭 구별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건수가 되는 거.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토지 합병 합필 등기는 뭘 과세표준한다? 건당, 건수를 과세표준한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요. 세율 우리가 배웠습니다. 등록면허세 세율. 소유권 보존 등기 등록세 세율은 어떻게 요구하세요? 보8. 법팔로구도 짝퉁구도 보8. 1,000분의 8. 0.8%고.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등기는 유십, 20. 1,000분의 20, 2%. 자, 그 다음에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등기는 상속 같은 빼고 상속을 제외하고 증여 같은 무상으로 인한 취득은 무동의 8, 1호 1,000분의 15, 1.5%. 상속은 상삼 8, 1,000분의 8, 0.8%.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다 세율이 0.2%입니다. 1,000분의 1. 그죠? 근데 과세 표준이 제각각입니다.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이 0.2.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지상권은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 0.2. 그 다음에 지역권은 승역지 아니고 요역지 가액 0.2. 그 다음에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채권 금액이 0.2.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 금액이 0.2. 임차권 설정이나 이전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이 0.2. 자, 그 다음에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는 건당 6,000원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받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나중에 다음 순환에 우리가 배울 거고요. 자, 등록면허세 납세지요. 부동산 등기할 때는 좌우지간 부동산 소재지라는 거, 주소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동일한 등기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등록면허세는 한 곳에 몰빵합니다. 등록관청 소재지고, 취득세는 같은 취득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으면 소재지별로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합니다. 면적비율로 나눠요? 시가순액비율로 나눠요? 시가순액비율로. 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됐습니다. 납세지 불분명할 때 등록관청 소재지고,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상속증여 포함해서 원칙 기간 나오면 돼야 한데 안 됩니다.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한다. 등록면허세 땡이에요. 하여튼 상속도 자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추가 신고 납부 기간만 등록세 기간이 나와요.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등록 후 과세 충 대상이 되면 며칠 내? 60일 이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를 때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에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한다는 거. 요거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요거 확인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랑 비교해서 우리가 신고 납부 기간 확인했었습니다. 좌우지간 등록면세는 등록하기 전까지고 추가 신고 납부 기간만 기간이 나옵니다. 60일이요.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신고의제가 결론적이라고 그랬죠?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요.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의지하니까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가산세 적용한다. 땡입니다. 자, 이런 것들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의 자 가산세는 취득세랑 똑같아요. 신고불성가산세 40, 20, 10%. 그 다음에 납부지연가산세, 납부불성가산세 1일 0.06% 똑같습니다. 취득세랑. 근데 이제 차이점이 중과산세 없다는 게 차이점이고, 자 이런 것들 똑같습니다.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등록면세는 없다. 취득세처럼 취득 후 신고정 매각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 안 된다고 그랬죠? 등록면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없다. 그 다음에 납세 절차, 자, 이거 비교는 우리가 아까 다 비교해서 뭐 봤으니까 됐습니다. 재산세, 우리, 자, 재산세는 여러분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 과세 기준이 있는데 6월 1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해요. 재산세는 원칙 물세라 주택 같은 거 개별과세 각각. 근데 토지만 예외적으로 동일한 시군구간 할 구역 내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어떻게 한다? 합산과세합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로 징수해요.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의서 벌부하는데 납부기 한내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 일반 가산금. 고의서에 기대 납부기 하루 딱 지나도 몇 프로? 딱 지나면 3% 깔고 계속 안 내면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몇 프로씩? 0.75%씩.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까지 적용됩니다. 체납한 지방세 30만 원 미만일 때는 자, 중과상품 적용하지 않고요. 다음에 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에. 자, 소액징수 면제 적용됩니다. 그래서 고의소 장당 세가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2,000원은 징수하고요. 또 해요. 다음에. 물납부, 날납부 둘 다 적용되고요. 사실주의과세하고 현황부가 원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등기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고요.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재산세 대상은 5가지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그럴 때 자,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다만 여기에 주택 부속 토지는 포함해 제외하고 건축물 취득세처럼 건물뿐만 아니라 시설물도 포함하고 골프연장 같은 그리고 무건축물 포함이고요.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항상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고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가격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한다. 이런 개념을 항상 잊지 마시고요. 하여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대상입니다. 또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크게 3개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분리대상, 별도합산, 종합합산 대상 토지. 생산 관련 토지로서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용지는 어느 형의 토지를 과세한다? 저율분리 대상 토지로. 상가,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 같은 이런 것들은 뭐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토지 전부 다 나대지 잡종지와 함께 종합합산.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급 학장, 골프장 토지는 뭐로? 고율분리 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합니다. 넉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잘 집중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주 숨소리 하나 안 들리고 조용한데. 자, 저 또 봅니다. 재산세 우리 과세상에서 이런 정도 다가구 주택과 겸용주택도 배웠는데 심화 과정에서 정교하게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냥 어떤 건지 한번 배웠으면 됩니다. 납세의무자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누가 납세의무자다? 위탁자라고 했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금방 한 거라 요거 금방 한 거기 때문에 요거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보기로 하고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 다 설 명절 같은 정겨운 시간으로 보내시다가 다음에 시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